나가고 하나가 붙었는데 질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A가 나가고 B가 붙었는데 질량이 증가했단 말은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B가 무겁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봤을 때 A의 원자가 B 원자로 됐을 때 질량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자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무겁냐면 한 개의 질량은 A보다 B가 더 무거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 말을 이제 말을 바꿔보잖아. 말을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 수용액 밀도라고 말을 바꿔볼 수 있거든. 수용액 밀도라고 말을 바꾸면 자 이건 이온을 보는데 자 요번에 만약에 금속판을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수용액은 이렇게 바뀐 거야.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지.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B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수용액 밀도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금속판의 질량과 수용액 밀도는 반대로 간다. 금속판의 밀도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수용액 밀도라고 봤을 때 이거는 감소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여서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겠죠.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 더 나가서 원자수 문제로 나오게 될 때는 이런 식인데 이온수와 이온의 차수 얘기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식을 내가 또 쓸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좀 전에 내가 식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A를 B 이온에다가 넣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 쓰고 다시 지울 거야 이거는. A를 B 이온에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온되고 B가 됐을 때 이렇게 쓰면은 반응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지금 이온수의 변화가 없지. 만약에 이온수가 증가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온수가 N개였는데 이 이온수가 2N개가 되었다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N개가 2N개가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개수가 1인데 여기 앞에 개수는 2란 얘기야.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플러스 1짜리 하나에 플러스 1짜리 두 개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앞에 뒤에 개수도 이렇게 맞춰라. 자 다시 한번 봐봐. 2 플러스짜리 하나가 플러스 1짜리 두 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온수가 증가하면 이온의 차수는 거꾸로 감소. 그러니까 아니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이온수가 증가하면 차수는 감소. 만약에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 말을 바꿔서 이번에 이온수가 감소한다고 했을까? 3N에서 2N으로 이온수가 감소한다고 했으면 이온의 차수는 A를 B 플러스에다가 놓고 A 플러스가 B가 된다고 했을 때 이온의 차수는 증가한다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3N에서 2N으로 가면 3N에서 2N으로 간 거고 차수는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여기도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죠. 이런 식의 쓰는 걸 연습하는 거야. 물론 이럴 때 아주 조심할 게 있다면 이럴 때 아주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아까처럼 이렇게 했는데 금속판의 질량을 봤을 때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했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원자량은 A가 크냐 B가 크냐 알 수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느 문제에서 봤을 때 알 수 없는 게 한 번 문제에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다 알 수 없어.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원자량을 볼 때는 두 개의 A가 반응해서 B가 됐는데 질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A보다 B가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자량은 누가 더 큰 거냐? 원자량은 한 개의 질량이야. 두 개의 A보다 한 개의 B가 더 무겁기 때문에 A보다 B가 훨씬 큰 거죠. 원자량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젠가 제가 알 수 없다라는 걸 봤는데요. 이건 언제 본 거죠? 알 수 없다는 이 경우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언제 알 수 없냐면 자 이러면 알 수 없어. 수가 증가했는데 질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원자량을 알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는 요 원자의 숫자가 감소했는데 질량이 증가했잖아. 그럼 나중에 무거운 건데 만약에 수가 증가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두 개야. 하나가 두 개가 됐어. 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두 개가 됐는데 질량이 증가했어. 그럼 하나당 질량은 어느 게 더 무거운 거야? 그건 알 수 없지, 그죠? 왜?
수가 증가해서 질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한 개당 질량이 증가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명 나가고 누가 2명 들어와. 내가 한 명, 쉽게 내가 한 명 나가고 뭐 민석한 선생님 2명 들어왔다. 이런 내가 예를 많이 드는데 한 명 나가고 민석한 선생님 2명 들어왔어. 그랬더니 질량이 증가했어. 그럼 내가 무거워, 민석한 무거워.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씨발 무조건 내가 무거워?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왜? 내가 80kg인데 100kg짜리 2명이 들어와도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내가 80kg인데 60kg짜리 2명 들어와도 역시 질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질량은 그럴 때 수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 볼 때는 조심한다. 알 수 없다는 바로 이 경우야. 머리 한번 굴리면 반대로 알 수 없다가 알 수도 있잖아. 어떤 걸 또 알 수 없도 있다는 걸 알지? 수가 감소하는데 질량이 감소해도 이것도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걸 여러분들 조금 사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도 문제를 가지고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봤을 때, 뭐지 저거?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또 풀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보자. 그다음에 요 얘기가 하나 있었지? 요건 뭐냐면, 요런 얘기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같은 질량의 원자수가 작으면 원자량이 크다. 아니면 원자량이 큰 원자수가 똑같은 말이지. 같은 질량인데 원자수가 작으면 원자량이 큰 거야. 같은 질량인데 원자량이 큰 원자수가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유행이 변화했는데, 자, 이 유행의 변화를 잘 보면 어떤 식을 썼을 때 그 식에서 반응성의 크기 정도를 판단하고 산화환원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가 초창기 금속 문제야. 이 초창기 금속 문제들도 학생들이 쉬워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냐면 원자량과 원자수를 집어넣으니까 학생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패턴이 있어. 이 패턴을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더 들어보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던 비슷한 예가 되는데 이 예는 뭐냐면 금속 A가 있어. 금속 A를 B이온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체 이온수가 감소했어. 이온수가 감소했다는 건 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얘가 A가 이온되고 B가 석출되는데 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럴 때 그냥 아무나 쓰자. 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1에서 2가 됐다고 하자. 그렇다면 개수를 맞추면 이온수가 감소한 게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개수도 다시 금속 이온 빼고 이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가 2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잘 봐봐. 이온수가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차수를 증가한 걸로 썼고 차수가 1에서 2로 증가하면 이온수는 2에서 1로 감소하는 거야. 이쪽에 이온수 감소하면 여기는 1에서 2로 원자수는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금속막대의 질량이라는 건 이온을 보는 게 아니라 원자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가 2개가 되면서 질량이 증가했어. 자, 다시 한번 봐봐. 한 개가 2개가 되면서 질량이 증가했어. 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는 A가 무거워, B가 무거워,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A가 무거운지 B가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 왜? 수가 증가하면서 질량이 증가했잖아. 그렇다면 한 개당 질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전체 숫자가 많아서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대표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야. 됐죠? 그죠? 자, 금속의 반응성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천을 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돼. 그리고 반응식 쓰는 게 인색한 친구들은 여기를 못 풀어요. 반응식을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기본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로 이제 도금 정리로 갑니다. 여기 패턴이 시험 문제에 2문제가 나오는데 주제는 3개였어요. 3개의 주제 중에 금속의 성질 주제, 짧지만 중요한 주제. 두 번째 주제는 금속의 반응성 주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무리 이제 도금과 정제를 하자.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전기분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야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9로 간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도금하는 장치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도금하는 내가 도금을 한단 말이야. 도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자,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은이온을 집어넣으면 은이온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니? 은이온은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놔두면 은이온이 여기에 와서 석출이 되는 거야. 됐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플러스에서 반응은 은이온이 와서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반면에 플러스 극 쪽에는 은을 달아놓는 거야. 은을 달아놓으면 은이온이 돼서 나오겠지. 여기 지금 플러스에서 반응은 은이 있다가 은이 은이온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게 되겠죠. 그죠? 그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 왼쪽에서의 반응이 산화 반응. 은이 은이온으로 나왔죠. 그래서 산화 반응. 오른쪽에서의 반응은 환원 반응. 당연하지, 그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는 거고 플러스의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산화 반응하면서 이쪽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은이 녹았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 이쪽에서는 은이 석출됐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은이온을 보면 은이온이 나오고 없어지고 나오고 없어지기 하기 때문에 은이온의 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 학생이 질문을 던질 게 있는데, 선생님, 은이 원자로 석출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이지. 하지만 은이 왜 이온으로 나가나요? 그래서 이 금속을 이온으로 만드는 게 도금에서는 왜 그게 만들어지냐면 플러스 극이 전자를 빨아먹기 때문이야. 플러스 극은 전자를 쪽쪽 빨아먹어요. 플러스 극이 전자를 빨아먹기 때문에 은이 이온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볼 때 이 플러스 극이 딱 보이잖아? 플러스 극이 전자를 빨아먹어서 어떤 금속을 이온으로 내보내는 거야. 플러스 극이 전자를 가져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도금은 바로 이런 원리가 되는 거야. 중간에 농도가 일정한 이유는 여기서 나간 전자가 여기서 석출시키고 전자가 이렇게 석출시켰기 때문에 은이온을 만들고 없애고 했으니까 이온의 농도는 일정해야지. 자, 얘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보면 정제라는 건데, 정제는 이거랑 좀 달라요. 정제는 어떤 식이냐면 정제라는 말 자체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제야. 다시, 정제라는 게 뭐냐면 정제, 그럼 얘는 말 뜻이 이거야. 깨끗한다, 깨끗이 한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가 있을 때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를 순수 구리로 만드는 걸 정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생각해 보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는 이 구리라는 거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로 만드냐면 구리 이온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서 석출되게 하는 거야.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리가 구리 이온 되려면 플러스 극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어야지만 플러스 극이 전자를 빨아먹고 구리에서 이온을 만들어내지. 반면에 구리 이온도 플러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가서 붙겠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기본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얘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자. 자, 정제를 구성을 한번 해보자. 정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연결하냐면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야지 된다 그랬지, 그지?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지만 된다. 자, 어디가? 왼쪽이 불순구리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에서 구리 이온이 이렇게 나오면 이 구리 이온이 와서 구리로 석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불순물이라는 게 구리 이온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A 이온도 같이 나왔다고 하자. 그리고 나오지 못한, 여기가 막 이렇게 나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구리가 점점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를 플러스극에 빨아먹히면서 자꾸 나가. 근데 이온화가 안 된 물질들은 이 붙어 있다가 가라앉아서 원자로 석출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이온으로 나왔는데 구리가 먼저 석출된 거고, B는 아예 이온으로 못 나오고 원자 상태로 그냥 가라앉은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의 반응성의 크기를 봤을 때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냐면 A가 구리보다 큰 거고 B의 반응성이 제일 작은 거야. 자, A가 구리보다 큰 이유가 뭐지? A는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A가 가장 반응성이 큰 거야. 선생님, A랑 구리랑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 A랑 구리랑 비교하는 방법은 A가 구리보다 나중에 석출됐으니까 반응성이 큰 거야. 여러분들 요즘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A랑 B를 동시에 C 이온에 넣었더니 A가 이온되고 C가 석출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당연히 얘네 두 개에서 봤을 때 A가 이온됐으니까 A가 C보다 반응성이 크네.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큰 거냐면 A가 더 큰 거야. 그럼 왜 그러냐? A가 먼저 이온됐잖아. 그럼 반응성이 큰 거야. 마찬가지로 C가 석출되면서 A가 이온됐잖아. 그럼 반응성이 큰 거죠. 근데 B하고 C는요, 정확하지 않아. 거꾸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A이온과 B이온인데 여기다가 X를 넣었어. 그랬더니 X가 이온되고 B가 A가 석출됐다고 하자. 그럼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도 A가 이온됐으니까 A의 반응성이 크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둘 중에서 A가 먼저 석출됐지,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석출되면 반응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번엔 작은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응성을 판단할 때 B하고 A하고 세 개를 딱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구리가 먼저 석출됐으니까 구리가 반응성이 작은 거야. 반면에 B는 아예 이온도 못 됐지. B는 가장 먼저 원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B가 제일 작고 A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성은 이런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내부의 구리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는 내부의 구리 이온 농도가 아까 도금에서는 일정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감소하게 돼. 그 이유를 이쪽에 다시 한번 보죠. 이쪽에 다시 보면,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리만 이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철이나 니켈도 이온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로부터 만들어진 전자가 굉장히 많겠지. 이 전자가 돌아서 여기서 구리만을 석출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똑같은 전자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구리가 하나, 구리가 둘, 철 하나, 니켈 하나. 총 몇 개냐면 4개의 이온이 나왔잖아. 그럼 이쪽에서 4개의 이온이 석출돼야 돼. 그렇다면 구리가 4개가 석출돼야 되는 거야. 나올 땐 구리가 2개인데 석출될 때 4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실험할 때 여기 넣어줬던 이 수용액의 농도는 약간 감소하게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불순물이 나올 때 생성된 전자가 구리를 석출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찌꺼기는 뭐라고? 이거는 원자니까 반응성이 제일 작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이 바로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가 플러스 구리고 순수한 구리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구리에서 순수한 구리 쪽으로 구리가 이동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구리가 이렇게 이온으로 나왔을 때 구리 말고 다른 이온도 나오는데 석출될 때는 구리가 먼저 색출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리의 반응성이 더 작은 거죠.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보고 그 반응성을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금속의 반응성인데 역시 얘기한 것처럼 성질과 반응성 그리고 도금 정리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반응성 주제를 잘 연습해보고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 그럼 완벽해진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금속 파트를 마무리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